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일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독서라는 카테고리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이라는 책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는 아침을 열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은 무엇을 먹는지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했다. 만약 책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이 말은 책을 읽는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읽고 있는 책을 살펴보면 된다. 독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독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삶의 진리와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책들을 위해 책장에서 구태여 읽을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책들은 정리해서 버리고 빈자리를 마련해두자. 좋은 책 속에 나오는 수많은 아포리즘과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고통스럽고 고독한 우리 삶의 작은 위안이 되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13세 이상의 평균 독서 건수가 1년에 7.3권에 불과하다. 2년 전인 2017년은 1인당 9.5권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왜 매년 독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일까? 책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서가이자 장서가인 알베르토 망구엘은 독서의 역사에서 독서가들이 멸종 위기를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가운데 오늘날의 우리 독서가들은 독서란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어릴 때부터 책을 사랑한 사르트르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의 거장인 장폴 사르트르의 대표작 말은 한 살 때 아버지를 여인 사르트르가 외할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낸 유년 시절을 기록한 그의 자서전이다. 그는 할아버지의 서재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의 지혜와 씨름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나의 오늘날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한다. 그가 어릴 적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느꼈던 심정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독서와 글쓰기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고통스럽고 고독한 우리 삶의 작은 위안이 되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당장에 그 책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2권으로 된 작은 책을 손에 들어 냄새를 맡고 쓰다듬어 보고 종이짝을 바스락거리면서 마음에 드는 페이지부터 읽어나갔다.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3가지 이유.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 내게 맞는 책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성장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대부분 이런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의무감이나 호기심으로 책을 한번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 독서가 주는 진정한 기쁨과 깊은 만족을 맛볼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첫째, 좋은 책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한다. 10,000권의 책을 읽었어도 자신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좋은 책은 작가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래서 사르트르도 작가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책으로 변신해서 그들의 영혼이 작품에 늘 붙어 다닌다고 말한다.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책을 읽다가는 깨달음을 위한 독서는 불가능하다. 양서를 읽어야 한다. 좋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독서력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헤세는 헤르만 헤세의 독서의 기술에서 인생은 짧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텐데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정말 미련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즉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의 책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책을 읽었느냐이다. 둘째, 고전은 혼란스럽고 답답한 정신을 위한 청량제이다. 이탈로 칼비노는 왜 고전을 읽는가에서 고전이란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책이라고 정의한다. 어린 시절부터 고전을 읽는다면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세상을 미리 볼 수 있다. 고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거울이자 나침반이다. 사르트르도 내가 세계를 만난 것은 책을 통해서라며 책의 가치를 일깨웠다. 고전을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검증된 책이기 때문이다. 헤세는 수백 년 세월을 버티면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평가는 아마 우리 평생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셋째, 책은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낸다. 모든 일상이 순식간에 공유되는 정보혁명 초연결 시대에 전자책, 오디오북 등으로 디지털화되어가면서 종이책의 설 자리 또한 점점 좁아지고 있다. 베스트셀러 소설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사람인
옴베르토 에코, 책이 우주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책이 정말로 사라질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그는 종이책에 가까운 질감마저 구현한 전자책으로 인해 언젠가 우리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종이책으로 더는 읽지 못하게 되리라고는 한다. 하지만 아무리 전자책이 많은 양의 책을 저장할 수 있고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다고 할지라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은 대작을 전자책으로 읽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한다. 나 또한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더 선호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손꼽히는 타치바나 타카시는 지하 2층부터 옥상까지 대략 10만여 권에 달하는 장서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고양이 빌딩 서재를 소유한 독서광이자 애서가이다. 그는 저서 타치바나 타카시의 서재에서 서가를 보면 자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책을 잘 처분하지 않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시절에 산 책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서가에 꽂힌 책 등을 보기만 해도 그 당시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고뇌했으며 또 무엇에 기뻐했는지 책과 함께 추억이 되살아난다고 말한다. 여기저기 얼룩이 진 책일수록 버리기 힘든 이유는 그 책을 되풀이해서 읽고 밑줄을 긋거나 메모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때 묻고 여러 색깔의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밑줄 친 책들로 서재를 가득 채워보자. 나만의 향기가 가득 담긴 서재는 내가 살아온 특별한 삶의 역사가 될 것이다.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 중에서. 시우들이 조찬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은 아침 7시에 시작되는데 시우들은 6시 40분경인데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인데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기업의 회장님과 테이블을 함께 했는데 저에게 취미가 무엇이냐고 물으셔서 독서입니다라고 답을 하였더니 그분은 독서는 습관이 되어야지 취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책과 함께 슬기로운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